이정희 단원입니다. 항등식 급시다. 항등식 무엇이냐? 주어진 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어떤 값을. 그래서 그 문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문자가 기준이 된다.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등식은 대표적인 게 이제 인수분해 전개 공식 이런 것들이 항등식이에요. 완전히 식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항등식은. 그래서 인수분해 전개 공식. 그냥 뭐 좌변을 계산했더니 우변 결과적으로 우변으로 딱 나오더란 얘기. 계산한 결과의 등식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다음에 나눗셈의 결과식 등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자,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Q,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등식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대표적인 항등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등식 그러면 식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어떤 수를 대입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거다가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방정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1을 제곱을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항등식이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똑같거든요, 이게. 그런데 2x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이런 등식은 어째요? x에다 무엇을 대입했을 때만 성립한가요?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만 성립하죠. 즉 이거는 1차 방정식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값을 대입할 때만 성립한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한다. 항등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식,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누기도 하죠. 등으로 연결된 식을 등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질에 따라서 특별한 값에만 성립한 걸 방정식이라고, 항상 성립하는 걸 항등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보면 그야말로 완벽하게 양변이 똑같은 모양의 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을 한번 봐봅시다. 자, 이런 2차식,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항등식이 되면 뭐가 성립하겠냐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변은 0이잖아요.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이 계수 자체가요 다 0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x에다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x에다 0을 대입해 보면 c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세 개의 식을 연립했으면 당연히 뭐가 나오냐면 a, b, c가 모조리 0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2차식이 0이 되는 것이 x에다 항등식이 되려면 모든 계수가 다 0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0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0x 플러스 0 이퀄 0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ABC가 다 0이니까. 그러면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 놨죠?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죠. 그럼 다 0이니까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식 0이 되는 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모든 계수가 0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양변이 모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이 대응하는 계수, 2차항의 계수끼리 같고 1차항의 계수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모두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하고 A', B와 B', C와 C'이 같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펼쳐놨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이제 빠져있지만 1차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 자, 만약에 AX 플러스 B가 0이 되는 것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0,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도 0, B도 0이 된다. 자, 이것을 양변을 내림차순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만약에 써본다면 AX 플러스 B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이것이 만약에 X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면 모양이 똑같으라겠죠? 그러니까 1차항 계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A하고 A 프라임하고 또 상수항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항등식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또 문자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또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종류 여러 개 있는 것. 자, 만약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이퀄 0이 xy거나 항등식이 된다면은 xy에 어떤 수를 대입하면 항상 성립해야 되거든요. 바로 모든 개수가 0이다입니다. 이것도 역시 a도 0, b도 0, c까지 모두 0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항등식의 뜻이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등식에서 정해져 있지 않는 개수를 정하는 방법. 미정계수란 말은 정해져 있지 않는 개수, 그 말이죠. 그것을 정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항등식의 뜻이나 성질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개수 비교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모양이 똑같다. 그런 성질을 생각하는 것이죠. 개수 비교법은 항등식의 양변의 동량의 개수를 비교하여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양변을 각각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에 개수를 비교해서 구해주죠.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이라는 것은 항등식의 원래 정의에서 나온 그런 것이죠. 뭐예요? 어떤 기준되는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이 성질에 의해서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등식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이제 여러분 미지수의 개수만큼의 식이 필요하죠. 개수가 3개면 식이 3개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숫자 3개를 집어넣어서 등식 3개를 만든 다음에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정계수법은 개수 비교법하고 수치 대입법을 이용한다. 자, 다음은 이제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가 뭐냐? 당식 fx를 1차식 x-알파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 하면 그 나머지는 f알파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정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나눗셈을 한다 안 한다. 그렇죠. 나눗셈 하지 않고 나머지만 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나머지 정리는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왜 나머지가 F알파일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이해를 해 봅시다. 자, 여기에 지금 fx를 뭐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x-알파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몫이 있겠죠. 몫을 모르니까 뭐라고 놓을까? qx라고 놓읍시다. 자, 그럼 나머지는 상수항이 되니까 r로 이렇게 놓자. r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등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등식이다? 이 등식은 바로 x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 그러니까 fx는 이걸 계산하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히 양변이 똑같은 항등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에다 어떤 수를 대입하면 항상 성립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 x에 무엇을 대입할까요? 알파를 대입을 한번 해보자. 알파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f 알파가 되겠죠. 자, 는 우변은 어쩔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0이 돼야 벌지. 그럼 뭔만 남아? 그렇지, r만 남는다. r이 뭐였어요? 나머지였잖아요. 따라서 나머지는 f 알파이다. 그래서 이것이 얻어졌죠. 자, 다음에 자, 2번을 봅니다. 당식 fx를 1차식, 역시 또 1차식이죠.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자, 나머지는, 자, f의 마이너스 a분의 b다. 즉, x 자리에, 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위의 식 다시 보시면은, 지금 이 알파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요 1차식을 0으로 한 x 값이죠? 자, 요 x가 얼마예요? x가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파를 여기다 대입한다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이 식을 보시면은 아하, 이것을 0으로 한 값을 대입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즉 나누는 식을 0으로 하는 x 값을 fx의 x 자리에 대입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ax 플러스 b를 0으로 하는 값이 뭐야? 자, x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이것을 fx, xr에 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도 유해식처럼 항등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fx는 무엇으로 나눈다? ax 플러스 b로 나눈다 그랬죠. 그럼 몫을 모르니까 qx라 써주고 나머지는 상수 아래. 자, 이 식이 역시 무슨 식입니다. 항등식입니다. 대입하려고 그래요. 쓰겠어. 그렇지. 이것을 영어 값을 하는 얘기를 모르니까 영어 값이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더라.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a분의 b를 갖다가 대입하자. 대입하면은 f의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는, 자, 이게 0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다 0이 되고 뭐만 남아? 자, r만 남는다. r이 뭡니까? 나머지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아시겠죠? 자, 다시 나머지 정리를 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나머지 정리를. 자, 나머지 정리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정리는, 자,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자, 나머지 정리의 특징을 기억을 해 놓읍시다. 특징. 자,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 가능하다. 나머지만 구할 수 있다. 몫은 구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구할 수 있고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 가능하다.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직접 나눠야 됩니다.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할 수 있다. 다음에 나머지만 구할 수 있다. 몫은 못 구합니다. 자, 다음은 인수정리입니다. 자, 인수정리가 뭐냐면은 다항식이 fx에 대하여 f알파가 0이면 fx는 1차식 x-알파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이게 지금 나머지 정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f알파라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여기요. f알파는 나머지였죠. 뭐로 나눈? x-알파로 나눈 나머지였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가 무엇이다?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fx는 그 x-1로 나누어서 어쩐다?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 나머지가 0이니까. 이게 바로 인수정리예요. 자,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것은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일 때 바로 인수정리라고 불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f알파가 0이면 fx는 1차식 x-알파로 떨어진다. 이게 곧 인수정리다. 그 다음에 이것의 역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것의 역은 무엇이겠어요? 역은, 자, 이겁니다. 자, 지금 fx가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은 당연히 나머지가 0이 되잖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의 역. 그래서 자, 이걸 우리는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나누어 떨어지면 인수정리다. 그러면 성질은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이면 인수정리라고 한다. 참고 봅시다. 다음은 모두 다항식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와 같은 표현이다. 자, 1번은 뭔가 봅시다.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위에 이겠죠. 그 다음 f알파 0이다.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 다음, 자, 이 식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fx는 x-알파 곱하기 qx로 표현이 된다. 뒤에 아무것도 안 붙겠죠. 왜? 나머지가 0이니까. 그래서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와 같이 인수분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인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봅시다. 여기 있죠. 1차식 x-알파는 다항식 fx보다 인수다. 그래서 인수를 구한다. 그 말은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무엇을 이용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주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다항식 fx가 있는데 f에 2를 했던 0이 된답니다. 그럼 얼른 뭐가 생각이 나야 돼? 그렇지. fx는 x-2를 인수로 갖겠죠. 곱하기 어떤 x에 관한 식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야. 만약에 f의 마이너스 3이 0이래요.
그럼 원래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자, fx는 자, x 플러스 3 곱하기 q1x 뭐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같은 fx라고 하면 이것도 만족, 이것도 만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죠. 이것도 인수로 갖고 이것도 인수로 갖는 것이죠. 같은 fx를 하면은 어떻든 우리가 인수정리를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수정리는 주로 이제 인수분해할 때 많이 써먹습니다.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고차식이라는 건 3차 이상의 식입니다. 자, 다음은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이 뭐냐면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입니다.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만을 사용하여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 봅시다. 이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죠? 1차식으로 나눈 이것을 갖다가 개수만 이제 밑에 쓰게 됩니다. 개수만 쓴다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여기 봅시다. 3이 내려왔죠? 마이너스 2 내려왔죠? 마이너스만 쫙 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의 2는 뭐냐면은 이쪽의 2는 자 지금 이것을 0으로 하는 x값이에요. 알았어요? 0으로 하는 x값인 게 x가 얼마예요? 2잖아요. 이 2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누고자 하는 식이 0인 x값을 여기다 쓴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3차식의 개수를 그대로 써주고 나누는 식 1차식을 0으로 하는 값을 여기다 써준다. 그 다음에 꺾은 선을 이렇게 하고 이제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 3차의 개수 3을 그대로 써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 2하고 3을 곱해요. 이렇게. 그 6이죠. 6을 그 다음 마이너스 3 밑에다 써준다. 자, 여기서 이 두 개를 뭐에? 더합니다. 더합니다. 뺀 게 아니에요. 나누면 빼잖아요. 근데 조립제법을 더해요. 더하면 얼마예요? 2가 되죠. 또 여기에 2하고 곱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4를 또 여기다 써주고 빼지 말고 뭐 한다? 그렇지. 다시 더합니다. 더하니까 6을 씁니다. 또 역시 2를 곱하니까 12가 되겠죠. 12를 마이너스 1 밑에다가 쓰고 이걸 뭐 한다? 또 역시 더한다. 그러니까 11이 되는 겁니다. 자, 끝났죠. 마지막에 있는 요 꺾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이게 이제 뭐다? 나머지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3, 2, 6이라는 요 숫자는 뭘 의미하느냐? 몫의 개수입니다. 몫의 개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상수항 1차의 개수, 2차의 개수. 그래서 몫이 이렇게 된다. 자, 이와 같이 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자, 조립제법을 사용할 때 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하는데 나누는 식이 나누는 1차식의 1차의 개수. 자, 1차의 개수가 1일 때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죠. 그럼 이 1차의 이 개수가 얼마예요? 이 개수가 1이잖아요. 1일 때만 사용 가능해요. 이거 뭐 2거나 3이거나 하면 이 조립제법을 사용 못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등급 비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주의해야 할 내용이에요. 여기 봅시다.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항식 fx를 1차식 이거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 구하기. 근데 바로는 안 됩니다. 지금 조립제법이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요 개수가 뭐예요? 1이 아니라 a잖아요. a. 자, a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걸 1로 고쳐야 돼. 1로 고치려면 뭐 해야 될까요? a로 묶어주는 것이죠. 자, 묶게 되면 결국은 이거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자, 이거로 나눈다고.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나눌 수는 있죠. 자, 조립제법으로 역시 이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나눈 것을 계산해 보는 거죠.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항식 fx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 몫 qx하고 나머지 r을 이제 구한다는 얘기. 이건 조립제법으로 사용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요 2번 식이 뭐예요? 지금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눈 식이죠. 몫이 qx 나머지가 r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우리는 이제 이거로 나누려고 하잖아. 이거로 나누려고 그래야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곱해줘야 돼? a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여기를 갖다가 다시 선생님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자 fx는 자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눌 수밖에 없어. 조립제법은. 그러면 그때 이제 몫이 나오겠죠, 여러분. 몫이 나왔다. 또 num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 무엇을 구하려고 한다? 바로 ax 플러스 b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ax 플러스 b로 해가지고 이 fx가 여기 어떤 식이 이렇게 딱 곱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이쪽에가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요? 몫이 되는 것이고 이게 뭐야? 나머지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 예.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한다? 변형을 해보는 것이에요. 변형.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 a를 곱해줘야겠죠. 그럼 여기다 a를 곱하면 a로 나누는 것이 뒤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라. a로 곱했어요. 그러면 ax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약분되고 a로 뒤로 이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a분의 qx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근데 뒤에는 변함이 없겠죠. 여기 부분만 앞에 가로 안에는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로 나눠줬어. 그러니까 결과는 이 식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변형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됐어요. 요 부분이 뭐예요 이제. 자 지금 이거잖아요. 자 여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a분의 qx가 되는 거다. qx.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변함이 없죠. 그대로 되지만 나머지는 이쪽만 a로 곱해주고 나눠줬으니까.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라. 자 ax 플러스 b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는 이거로 조립제법 못하니까 일단은 이것으로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실제로 이것으로 나눈 몫은 이것으로 나눈 몫을 뭐 해라? a로 나누어라. 그때 a는 x 개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머지는 어쩐다? 나머지는 그대로다.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지금 2x 플러스 1로 나누었다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해봅시다. fx가. 자, 이것으로 나눈 몫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조립제법을 이용해서는 이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2로 묶었어요. 2로 묶으면 x 플러스 2분의 1에 q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갖다가 여기다 곱해주니까 x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2qx 플러스 3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라. 지금 조립제법으로는 지금 이것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원래 여기가 qx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원래 qx로 나눈다? 바로 뭐 해야 된다? 그렇지, 나눠야 된다. 몇으로? 2로 나누는 거다. 그때 2는 뭐다? 이것의 개수입니다. x.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것을 나눌 때는 조립제법을 쓰려면 이것을 일단 나누고 그 말이에요. 나누고 그때 나눈 그 몫을 몇으로 나눠라. 개수 2로 나눠야지 원래 qx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2로 나눕니다. 곱한 게 아닙니다. 2로 나눠야만이 이것을 나눈 몫이 된다. 나머지는 어쩐다? 나머지는 그대로다. 자, 그래서 x 1차의 개수가 1이 아닐 때 조립제법을 적용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1로 고쳐서 몫과 나머지를 구해 가지고 몫은 개수로 나눠줘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